자, 그럼 이번에는 박철순 이사님의 히든카드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박철순 이사님도 벌써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바로 TSI가 그 주인공인데요. 5월 31일 날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고 6월 9일에 목표가 도달을 했거든요. 사실 추천해 주실 때만 해도 이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양봉을 뽑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군요. 9일에 목표가 달성한 후에도 상승세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최고가 높여갔고요. 그러면서 27%가 넘는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 리뷰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TSI는 지난달 이제 말일에 거의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까지 좀 지지부진하다가 바로 6월달 들어오면서부터 장대 양봉으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왔습니다. 추천드리고 나서 7거래일 만에 일단 목표가에 도달을 했지만 일단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고점을 계속 높여 나갔고요. 그래서 20% 넘는 꽤 괜찮은 수익을 남기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TSI는 아시다시피 이 믹싱 장비 쪽에서는 국내에서 양대 산맥입니다. 윤성 FNC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인데 윤성 FNC는 좀 많이 올랐죠. 사실 올해 들어서. 근데 상대적으로 TSI는 좀 덜 올랐다는 그런 매력도 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쪽 믹싱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시장 진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속 이 독과점적인 체제가 계속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일단 믹싱 쪽은 사실 배터리 만들 때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만들 때 무조건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TSI 엄청난 수주와 더불어서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항상 지금은 밀려서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중간중간 눌림 나오고 또 다시 한번 저가권에서 매수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또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관시종으로 넣어 놓으시고 계속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 도달이 끝이 아닙니다. TSI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좀 우리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참 재미없는 시장이다라고 하실 텐데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 꽤 나죠. 쏠쏠하게 재미있는 시장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예. 계속해서 저희 믿고 따라오시고요. 만년필님께서 남 있다가 최고야라고 하셨는데 자, 오늘의 히든카드도 꼭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박철순 이사님께서 뽑아오신 키워드는 어디일까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K-팝입니다. K-팝. 우리 K-팝 너무 잘 나갑니다. 좋죠. K-팝 이 엔터즈 관련 종목들 투자를 할 때는 또 그 아티스트들을 또 생각 안 할 수 없고 중요하죠. 팬심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네. K-팝 어디까지 저희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K-팝 팬심으로 네. 주식 사신 분들 다들 네. 대박 나셨을 겁니다. 맞아요. 이제 감동도 자기가 주고 즐거움도 주지만 이제 주식 수익까지 주는 이 너무 K-팝 산업. 일석이조로. 아직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K-팝 쪽 관련된 내용을 준비한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일단 이 부분이에요. 사실 K-팝도 K 컨텐츠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반도체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K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부가가치를 지금 뽑아내고 있다는 건데 지금 작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컨텐츠 산업 동향 보고서를 보면요. 2022년도에 K 컨텐츠의 매출이 무려 148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와 그 삼성전자를 합산하면은 한 5조가 좀 낮아요. 둘이 5조 정도. 합해서? 네, 합했을 때. 그래서 컨텐츠가 SK 하이닉스와 반도체의 매출을 넘어서는 모습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죠. 특히나 그 안에서 사실 K-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K-팝이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수익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고 시가총액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매력이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 컨텐츠가 워낙 또 우리나라의 굉장히 힘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르별로 전략적 수출 지원을 계속 해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서 이 컨텐츠 쪽 관련된 산업들은 연평균 한 12% 이상의 고성장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K-팝 관련된 기업들도 매출 성장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K-팝 아티스트들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많죠. 네, 대규모의 관객을 목격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예전엔 많지 않았는데 많다네요. 지금 뭐 BTS는 뭐 당연한 거고요. 네. BTS, 뭐 트와이스, 뭐 세븐틴, 그다음에 뭐 등등등. 블랙핑크요. 뭐 블랙핑크 있죠. 그리고 스트레이키즈도 있고요. 엠믹스 많습니다. 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한 100만 명 이상 모객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라든지 미국에서 우리가 대규모로 공연이 가능한 데를 보면 돔토라든지 아레나 투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지금 한 12팀에서 13팀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코로나 이전을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거거든요. 그 정도의 규모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일단 이어 자체가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K-팝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그만큼 네. 오프라인에서 굉장한 수익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약간의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글로벌이. 지금 하이브라든지 이런 JYP라든지 미국에서 현지 걸그룹을 지금 데뷔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계에서 연내에 나올 걸로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BTS라든지 이렇게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많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음반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가 채 안 되거든요. 한 7%, 5%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얼마 안 되네요. 네,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국내 가수가 가는 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만든 가수입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시장에 침투하는 침투력은 우리나라 가수가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데뷔를 오래 시켰다. 그리고 나서 어떤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주가 리레이팅 요소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잖아요. 네. 여기서 성과를 보인다라고 하면 관련된 뭐 4대 빅4 기업을 뿐만 아니라 사실 뭐 여러 기업들이 또 있죠. 가수를 키우고 있는 회사들 전부 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데뷔하는 걸그룹 굉장히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엔터주의 열기가 정말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K-팝 아티스트의 위력이 또 엔터주들의 주가에도 계속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후보 종목들 만나보시죠. 6가지 히든카드 들어와 있고요.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M, JYP, YG엔터, 하이비, 큐브엔터까지 들어와 있고 판타지오는 또 판타지오. 엔터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어떤 종목일지 예상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박철순 이사님이 뽑아 오신 히든카드는 어떤 종목일까요? 과연? 제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은요. 네. 바로 큐브엔터입니다. 큐브엔터 여자 아이들. 하면 아이들 아. 너무 멋있어요. 저도 좋아합니다. 왜 저희를 보고 역시나 수줍어 하십니까? 팬심이 담기지 않을 수 없어요. 큐브엔터는 어떤 핑카. 모멘텀이 네.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SM을 가지고 나올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SM도 좋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사실 이 큐브엔터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고 주가에 힘이 붙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추세 연장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큐브엔터는 사실 아이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걸그룹 아이들의 수익성 개선이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도 상반기부터 아이들이란 그룹이 앨범을 냈을 때 초동 앨범이 사실 17만 장에서 그 다음에 67만 장 그리고 지금은 100만 장이 넘어갔습니다. 네. 밀리언 셀러를 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엄청나게 앨범 판매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회사의 실적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때도 이제 앨범 발매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도 뭐 100만 장 이상 초동 앨범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적 개선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난달 이번 달이죠. 6월 17일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개국 19회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여기에 동남아가 추가될 것으로 지금 굉장히 확실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까지 추가가 되면 일단 공연 수 자체도 작년보다 많아질 걸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했을 때 모객 수가 못 잡아도 한 2배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와. 공연장 규모가 일단 2배 이상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컸네요. 네, 그래서 공연 횟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모객 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공연 매출만 봤을 때도 작년 대비했을 때 무조건 2배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연 수익이 일단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2분기 때 최대 실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실적 시즌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일단은 지금 앨범 판매, B2B도 컴백했고요. 아이들도 컴백하면서 지금 130만 장 이상 앨범이 최근에 판매가 됐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엄청나게 실적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코스메틱 사업도 지금 실적 개선이 보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도 좋은데 오히려 하반기가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의 실적 개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화장품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하반기 때 좀 매출이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아티스트들이 워낙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코스메틱 사업까지 붙게 된다고 하면 하반기 때는 훨씬 더 실적이 좋은 상저하고의 흐름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짤까요? 네, 일단 추세가 좀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목표가는 3만 원까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3만 원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2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잡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이 좀 나올 수 있고 오늘 약간의 차익매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3만 원까지 좀 열어놓으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수익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박철순 이사님의 히든카드는 큐브 엔터였고요. 수익도 꼭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